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찐 프로코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영상 업로드가 굉장히 힘드네요. 지난번 영상 다음 날 바로 또 올려버리라 라고 결심을 했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다른 스케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한 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너무 좀 부족해 보여서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의 성향별 분석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부터 각 영역별, 성향별 아이들 좀 더 구체적인 특징과 그에 대한 미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입니다. 행복한 우리 아이를 위한 유형 분석 두 번째, 성향별 특성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내용 기억하시나요?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진단지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진단지가 지금 그 유튜브 댓글로는 파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또는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댓글로 카톡 아이디를 남겨주시거나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진단지 파일은 바로 캡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지 결과가 A, B 세로선 그리고 E, F 가로선 기준으로 봤을 때 A, B, E, F 숫자 기준으로 점을 이어서 사각형을 또는 삼각형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면적이 가장 큰 영역이 좌측 상단, 즉 잡수형 그룹이다 라고 한다면 초기 발달되어 있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측 상단이 가장 면적이 크다, 현대형 그룹입니다. 관계적이고 활동적인 영역, 그래서 입이 발달되어 있을 겁니다. 좀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말 잘할 겁니다. 우측 하단, 즉 유비형 그룹이 1번 영역으로 가장 면적이 크다라고 한다면 감성적, 배려적인 대표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인성 영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거고요. 귀가 발달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 하단 노벨형 그룹이 가장 면적이 크다, 1번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는 책을 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잡스형, 현대형 또는 현대형, 잡스형이 1번, 2번이다 라고 한다면, 즉 보여지는 화면에서 그래프상의 위쪽 1, 2번이죠. 위쪽으로 밸런스가 잡혀있다면 행동의 속도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결과 위주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쪽 노벨형, 유비형 또는 유비형, 노벨형이 1, 2번으로 자리를 잡혀있다라고 한다면 행동의 속도가 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사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이 좋기 때문에 느려 보이는 것 뿐입니다. 네,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만큼 신중해졌을 때, 그리고 안정감이 느껴졌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이 잡스 노벨 또는 노벨 잡스, 즉 그래프상 왼쪽으로 밸런스가 잡혀있다고 한다면 결정의 관점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1번, 2번이 현대형 또는 유비형, 현대형 이렇게 오른쪽으로 밸런스가 잡혀있다고 한다면 결정의 관점이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룹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결정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여기까지 복습이었고요. 또 이 각 성향별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또 수업 환경은 어때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환경에도 최적화된 결이 있다. 자, 보이시나요? 초기 발달된 잡스형 아이들, 즉 빨간색 아이들은 어떤 환경이어도 본인이 저걸 잘 해낼 겁니다. 자, 현대형 아이들은요, 스피킹 위주, 유비형 아이들은 리스닝, 노벨형 아이들은 리딩 위주의 수업 환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님들이 어릴 때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옆집 아이도 같이 보냈는데 옆집 아이는 굉장히 재밌어하고 집에서도 영어를 샬라샬라 하는데 우리 애는 왜 재미없어하고 영어가 느는 것 같지 않지? 라는 게 여기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현대형 아이인데 쓰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읽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즉 리딩 위주의 수업 환경이었다면 아이는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기 싫었을 거고요. 우리 아이가 노벨형 아이인데 굉장히 활발한 활동적인 내용들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학원이었다 또는 유치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노벨형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수업 환경에도 최적화된 결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벨형 아이는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안 풀리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시간이 제한된 테스트나 시험을 볼 때 조금 불안해요.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요. 잡스형 아이들은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쿨하죠. 현대형 아이들은요, 안 풀려도 항상 긍정적이에요. 자, 유비형 아이들은 안 풀려도 어려운지 풀리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요, 노벨형 아이들은 전체적인 이 통계로 봤을 때 10% 아이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영상에서 우리 아이가 노벨형이다라고 하면 어머니들 개타신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90%를 차지하고 노벨형 아이들은 10%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 설명회나 또는 어젠글 대상 강의를 할 때 앉아 계시는 수업에 그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만약에 200명이다라고 한다면 노벨형이 1번 영역이신 분들을 제가 일부러 조사를 해보면 10%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남짓 정도 되더라고요. 자, 노벨형 아이는 그래서 공부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못하는 노벨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엄마, 가족 또는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노벨형 아이인데 왜 학업 역량, 학습 역량이 눈에 띄지 않지?
독서가 왜 되고 있지 않지? 라고 하면 인터뷰를 통해서 엄마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를 좀 확인하곤 합니다. 잡스형 아이들은요, 공부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수 있다는 건 아직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 아니면 자존심의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공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유명 아이들은요,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 그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엄마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독서의 어떤 밸런스가 잡혀있지 않을 수 있고, 외로움, 즉 관계의 영역에서 밸런스가 잡혀있지 않으면 유명 아이들은 공부를 못 할 수 있어요. 자, 현대형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못 합니다. 싫어하지 마세요.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뭐 딱 단정 짓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아이들은 노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공부를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경향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또는 그 잡스형 아이들도 마찬가지,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지면 또 어마어마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노벨형 아이들은요, 과고, 영재고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잡스형 아이들은 자사고, 자율고, 국제고, 과고. 현대형 아이들은 외고, 자사고, 자율고, 대안학교. 굉장히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비형 아이들은 외고 또는 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과고 보내야지 또는 외고 보내야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 성향이 1번 영역이 또는 2번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어떻게 밸런스가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유비형, 노벨형 아이들은요, 장기 기억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현대 잡스형 아이들은요, 단기 기억력이에요. 즉 단기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게 현대 잡스형 아이들입니다. 장기 기억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떠올리시면 쉬우실 거예요. 자, 유비형 어머니가 잡스형 아빠와 부부입니다. 서로 부부싸움 할 때 유비형 엄마는 당신이 재작년 몇 월 며칠경에 어떤 장소에서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잡스형 아빠는 절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유비형 또는 노벨형 아이가 잡스형 또는 현대형 엄마한테 엄마가 작년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했잖아. 엄마는 절대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런 차이인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칭찬의 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잡스형, 현대형 아이들은 수업 중에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들의 자존감은 빵빵 올라갈 겁니다. 자, 대신 노벨형, 유비형 아이들한테 수업 중에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건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민망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벨형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특히 수업 전에 오늘 수업 시간에 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걸 자랑해줬으면 좋겠어. 야, 너 정말 멋있다. 자, 유비형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수업 후에 야, 오늘 수업 시간에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임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최고였어. 라는 칭찬이라면 이 아이들은 다음 수업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각 유형별로 칭찬의 결이라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는요, 노벨형 아이들은 독서 또는 숙면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주말에 좀 쉬어줘야 돼요. 또는 책 읽는 게 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잡스형 아이들은요, 멍 때리는 거 좋습니다. 즉 가만히 앉아있어서 멍 때리는 것도 괜찮지만 여행, 산책 좋습니다. 그리고 맛집 찾아다니고 폭식으로 스트레스 관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형 아이들은요, 놀아야 돼요. 대신 혼자 놀지 않습니다. 친구와 함께 무언가를 재밌는 행위를 하는 것들로 스트레스 관리를 할 겁니다. 유비형 아이들은요, 대화가 필요해요. 즉 유비형 아이들이 혼자서 멍 때리는 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잡스 노벨형 아이들이 게임 중독처럼 보이십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게임 중독이란 반항 또는 무언가를 포기, 그래서 무기력. 그래, 나는 이러해서 안 할 거야. 나를 인정 안 해? 나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의 게임 중독은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위험한 건 오른쪽 아이들이죠. 현대형, 유비형 아이들. 이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 많이 외부 활동들이 많이 차단되어 있었죠. 그동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있게 되면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게임 자체도 소통, 관계 영역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생기는 현상이니까 밖으로 자꾸 내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학습 환경, 수업 환경의 결과, 칭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영역에서의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잡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독서는 어떤 영역들로 시작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영역들을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기대되시나요? 전 기대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각 영역에 간단하게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제가 언제나 딱 약속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 곧 머지않아 너무 늦지 않게 다음 영상 업데이트하고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